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장 15년까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대명천지에 뭐 그런 일이 어디 발생할 수 있겠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자들 얘기인데요. 이른바 치료감호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이 치료감호에 대해 이철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제 치료감호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결정 내용은 조금 뒤 전해드리고 먼저 치료감호라는 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한마디로 이제 가둬놓고 치료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 법원이 뭐 심신장애나 중독 그리고 정신성적 장애 뭐 이런 게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형을 선고하면서 이 치료 감호를 함께 명령하는 겁니다. 이번에 헌재 위헌 소송을 낸 사람들이 바로 이 정신성적 장애 뭐 이런 판단을 받은 사람들인 모양인데 정신성적 장애 이건 또 뭔가요? 네, 뭐 한마디로 변태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변태요? 사람들인데 뭐 예를 들자면 뭐 흔히 바바리맨이라고도 하죠. 네. 좀 이런 노출증이나 뭐 좀 터무니없이 어린 아이들에게 뭐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기호증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상 성욕과 뭐 변태적 성욕으로 표출되는 성도착증 환자들을 총칭하는 사회학적 용어인데 이 사회학적 용어를 또 법에서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본인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나 행동을 뭐 통제할 수 없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징역 뭐 1년 6개월의 치료 감호를 같이 뭐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다시 치료 감호소를 가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징역형과 치료 감호를 동시에 선고받은 사람들은 치료 감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보안 치료시설로 먼저 들어가서 소정의 치료를 먼저 받게 되는 겁니다. 감옥은 안 간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감옥살이를 하고 또 치료 감호소를 가서 뭐 이른바 이중 처벌도 아닌데 뭐 왜 위헌 소송까지 낸 건가요? 무슨 이유로? 네, 이 치료 감호 기간 때문에 이런 소송이 제기된 건데요. 이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이 치료 감호 수용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피고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최장 15년까지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치료 감호의 또 연장 여부 역시 해당 치료소에서 의사 등 뭐 이 사람이 더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검사가 이 치료 연장 여부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청구하는데요. 거의 예외 없이 검사 청구대로 치료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2년 이상 갇혀 있을 수도 뭐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하고 마구 때려서 숨지게 했던 옛날 칠곡 계모 사건 있잖아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이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 형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사람을 때려 죽인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8살 아이를 때려 죽여도 형량이 15년인데 위헌 소송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의사가 결정한 일이긴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15년 동안 갇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이건 좀 있겠네요.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위헌 소송을 낸 거죠. 또 치료감호법에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등은 최장 2년까지만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만 15년이냐?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크게 두 가지네요. 뭐 신체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그러니까 자유권 침해랑 타 치료 감호에 비해서 뭐 기간이 너무 길다, 뭐 평등권, 자유권과 평등권, 뭐 말 그대로 기본 중에 기본인 헌법적 권리이긴 한데 헌재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뭐 각하됐습니다. 일단 뭐 최장 15년의 치료 감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 결정인데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먼저 자유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요. 헌재는 이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있지만 치료 감호를 받는 사람도 증상에서 벗어나는 이익이 있고 피고인이 입는 사익의 침해가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성적 장애가 증상이나 정도, 치료 방법에 따라 종료 시기가 달라져 이를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 소멸 시기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집행한 후에 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헌재 설명입니다. 즉 정신성적 장애는
치료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치료 기간 자체를 넉넉히 잡은 거, 그 자체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 그렇군요.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결정을 내렸나요? 네, 뭐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약물이나 알코올 등 그 중독 현상은 비교적인 좀 단기간에 집중적 치료를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이 정신성적 장애는 뇌기능 손상이나 정도, 원인, 증상 등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과 기간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질환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한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사람들을 완치될 때까지 가둬놓음으로써 얻는 어떤 공공의 이익이 이 사람들을 가둠으로써 뭐 침해가 되는 개인적 권리보다 뭐 훨씬 크고 중하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도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관련 판결인데요. 이 역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뭐 6살 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치료 감호와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당하다면서 낸 소송인데 헌재는 당시에 화학적 거세 자체가 이른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예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이번 결정도 뭐 같은 취지로 화학적 거세와 변태 성욕자 치료 감호에 대해 헌재가 잇따라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관련 논쟁이 더 이상 벌어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야말로 쐐기를 박은 것 같은데 자유권과 평등권 뭐 이런 말을 성범죄 경우에 갖다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아무리 보편적인 기본권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헌재 내용은. 네, 헌재 결정 내용 잘 들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